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월요일이 됐는데요. 아, 슈퍼위크입니다. 연준 금리 결정. 자, 주주총회. 역대급 또 슈퍼위크가 됐습니다. 먼저 이제 이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여기서 이제 잠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 좀 하고 싶냐면요. 그러니까 2020년 이때 이야기를 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30년 정도를 바라보고 어 이제 이 당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매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저처럼 이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매수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로보택시도 나온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 근데 이 당시처럼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며 다서 여기처럼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예,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죠. 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재료라는 것은 첫 번째 나왔을 때가 신선하다. 이건 뭔 말이냐면 전기차의 부흥. 자, 여기가 전기차의 부흥이 첫 등장을 한 해이죠. 그 전에도 좀 있었지만 이제 딱 폭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저기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여기서 막 올랐잖아요. 이때 예. AI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등장을 하고 챗 GPT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H100 칩 음, 이 H100 칩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그러니까 데자뷰가 되죠. 오버랩이 되죠. 이 당시 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는 뭐냐면 올라가려면 한마디로 이제 2차 웨이브가 발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 빅뱅이 이제 2차 빅뱅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어떤 계기로 일어나게 될까? 그리고 이 시기에 이 매크로적인 상황, 예, 이 시장 상황 이것도 어떤 빅뱅이 일어나 줘야 돼요. 우선 뭐 금리 인하가 있기는 있는데 좀 애매모호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의 빅뱅이 지금 일어날까 아니면 내년에 일어날까? 예, 한 1년 정도 후면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대통령도 바뀌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 이제 첫 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11월에 결과 나오면은 한 두서 달 있다가 이제 대통령 취임식 있고, 막 그럼 뭐 내년 봄에 이제 그런 일이 있겠죠. 대통령 취임식 있고, 또 금리도 인하되고 있고, 그러니까 1년 후 상황은 이제 완전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인 흐름을 타는 이 시기인가 지금이 만약에 이런 시기가 아니라면은 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상승, 그러니까 뭐 주주총회가 이제 통과가 되어서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보상안을 받게 되고 그럼 CEO 계속 할 거고 그렇게 뭐 그렇게 간다. 그러면 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이 상승이 쭉 이어지려면 여기에서 뭔가 이 빅뱅이 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글쎄요, 이제 로, 로보택시 발표 가지고 바로 빅뱅이 터질 수가 있을까? 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너도 나도 다 전기차를 만들면서 막 이제 경쟁이 격화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경쟁의 격화. 어, 사실 예전 뉴스를 찾아보면은 21년 되면서 전기차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테슬라가 그 경쟁 때문에 주가 상승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뉴스가 많았었어요. 여기서. 예, 여기서 막 그런 뉴스가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 뉴스는 좀 너무 빠른 뉴스였죠. 예. 근데 지금은 정말 이제 경쟁이 격화돼 가지고 아주 많은 메이커들이 그 전기차를 너도 나도 만들고 있고 어차피 뭐 전기차를 살 사람들은 이렇게 요만큼 이제 한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 먹기잖아요.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주총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것이 이제 기폭제가 되어서 이걸로 인해서 쫙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길까? 그렇다면 네, 장기적인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지금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어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주총 결과 같은 것은 그냥 뭐 단기적인 잠깐 움직이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어, 그래서 너무 주총 결과에 너무 연연할 건 없다. 좀 올랐다가 또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실적 발표 있을 때까지 또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어, 제가 오늘 그 이제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 삼양식품이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불닭볶음면으로 히트를 쳐가지고 지금 실적도 좋게 나오고 해서 어, 그러니까 1년 전에 작년 6월에 5월, 6월에 이제 1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64만 원이 됐어요. 예. 식품주가 원래 식품주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에요. 이렇게 몇 년 동안 보면은 이 코로나 대세 상승 기간에도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었고 원래 이제 식품주는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무거운 주식으로 유명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한마디로 여기서 뭔가 빅뱅이 터졌다라는 거죠. 예. 이게 테슬라 주가하고 아주 비슷하죠. 테슬라도 이렇게 장기간 박스권을 그리다가 처음에 이제 모델 3 나오고 나서 이렇게 흑자 전환되면서 빅뱅이 한번 탁 터진 후에 저점을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쫙 급등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아주 흐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한마디로 히트 상품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히트 상품. 센세이셔널한 이 히트 상품 내놔서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증가를 보인다. 이 이야기 들으면 너무 이렇게 머릿속에 그 오버랩이 되는 종목이 있죠. 엔비디아, H100, 히트 상품. 그리고 과거에 이제 테슬라, 예. 자 모델 Y, 그때 막 이제 전기차 붐 일어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8개월을 기다려서 사고 자동차 가격을 막 1,000만 원 인상을 해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고 이런 히트 상품을 내놓고 그걸로 인한 실적 증가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테슬라는 새로운 히트 상품을 내놔야 되고요. 그걸로 인한 실적 개선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많아요. 슈퍼마이크로도 그랬죠. 다 비슷합니다. 주가 움직임들이. 자, 히트 상품을 이제 만들었죠. 이제 엔비디아 제품 이렇게 뭐랄까 이제 렉을 만들어 가지고 냉각 장치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상품으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증가해 가지고 실적이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는데 횡보를 하더라도 내려오질 않죠. 그러니까 이게 다 동일해요. 여기서 자 올라갔는데 상한가를 쳤는데 내려오지 않아요. 엔비디아도 똑같아요. 상한가 치고 내려오질 않고 그러다가 이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보통 이제 급등주들의 이제 실적 개선, 턴어라운드 종목들에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실적 대박 종목들.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지금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종목인가라고 봤을 때는 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히트 상품을 내놓고 그 히트 상품이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예, 이렇게 그러면 주가가 이 한번 급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밀리더라도 이 급등 전 저가 이하로 내려오지 못하고 이러다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당시 여기 차트를 보면서 이제 급락을 했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정말 오랜만에 급등이 일어났는데 참 좋았는데 코로나라는 어떤 복병을 만난 거죠. 그래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제 하락하는 이 시세를 잘 지켜봤죠. 예. 여기를 깨고 내려갈까? 이것만 깨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다. 네, 깨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종목들의 이 흐름들이 비슷해요. 자, 그러니까 이 작년의 이 상승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어떤 펀더멘탈적인 변화거든요. 히트 상품을 내놓고 그걸로 인해서 막 돈이 벌려서 실적이 증가되고 그런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여기는 뭔가 신상품을 내놓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히트 상품이 없이 그냥 시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사실은 이제 로보택시가 새로운 상품이죠. 로보택시. 이거 뭐 실적 발표나 주주총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이슈이고 상품으로 봤을 때는 이 로보택시가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데 이걸로 인한 실적 증가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 반영돼서 앞으로 잘 가겠다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전기 충전 네트워크 이제 뭐 다른 회사들이 쓴다 이런 뉴스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상품이 나와서 그걸로 인한 실적 증가가 확인이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시간차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로보택시가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8월 8일에 로보택시 나오고 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얼마나 돈을 가져다 줄까? 예. 매출을 얼마나 이제 테슬라 측에 가져다 줄까? 그거를 이제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로 인한 실제 매출 증가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는 쭉 이제 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거 찾으시면 돼요. 히트 상품이 나오고 그걸로 인한 실적이 증가되는 회사. 자, 그래서 지금 주주총회 결과 때문에 다들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있으실 텐데, 여기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범위를 이렇게 넓혀서, 이렇게 올라간 이후에도 또 어떤 이렇게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테슬라 주가는 이러한 상승세가 타게 되면, 내린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 시기에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제 꿈과 희망이 있는 주식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혁신 성장주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혁신 성장주라고 불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과 희망이 많은 주식이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렇게 내리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냥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주주총회가 있는데요. 이번 주주총회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그래서 조금 네, 통과가 되면은 이제 좀 불확실성 해소돼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을까? 예. 한뭐 350 뭐 이렇게. 음. 그래서 주주총회 있고 나서 한 달 좀 넘게 있어야지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아주 크게 막 기대할 만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번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요번에 좀 나아진다. 뭐 지금 요번 실적이 뭐 50만 대 팔고 막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기저 효과로 38만 대 팔았던 거에서 이제 재고도 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송만 열심히 했다면 당연히 이거보다는 많으면 뭐 41만 대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실적 발표도 막 그렇게 큰 저거는 없을 것 같고, 이제 테슬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히트 상품이 나와서 그걸로 인한 예, 돈벌이가 대폭 증가, 실적의 대폭 증가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잠깐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주주총회 하나 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예. 그래서 매크로 상황이 도와준다면 갑자기 뭐 금리 인하를 갑자기 막 이번에 갑자기 금리 인하를 시작해갖고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놀래서 막 갑자기 막 간다거나 그런 매크로 상황이 도와주지 않는 한 실적 발표 하나 가지고 아니 주주총회 하나 가지고는 뭐 계속 직선 상승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장 끝나고 나오는데요. 주주총회 결과가 이제 그때까지 또 약간 먼저 선반영되면서 요동칠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요동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많이 유의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반영돼서 미리 공포에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런 하락은 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막 그냥 이제 미리 공포심에 만약에 그 부결이 될 거다 그래갖고 그게 선반영되어서 먼저 팔 수도 있고. 자, 이번 한 주가 엄청나게 중요한 한 주입니다. 여러분들 집중력을 발휘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주식은 일종의 도박이기 때문에 운칠 기삼 아니겠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의 운이 함께 하시길, 좋은 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